안녕하세요. RC친구 모범심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가성비를 장점으로 해야 할지 매우 뛰어난 퀄리티를 장점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트라이얼 입문은 물론 이 장르에 큰 관심이 없는 기존 RC카 유저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라카비 제품의 장점은 언박싱부터 시작됩니다. 제품 박스 하나만큼은 그 어떤 회사의 제품도 라카비를 따라올 수 없어요. 다른 회사의 제품들은 간혹 파손되어 도착하기도 하는데 라카비 제품은 그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제품 구성은 완성된 차량 본체와 조종기, 매뉴얼, 스페어 타이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RTI 구성이긴 하지만 차량에 사용할 전용 배터리와 충전기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품에 포함된 여분 타이어는 이렇게 차량 뒤쪽에 장착해주면 됩니다. 자, 이 차량은 1세대 지프 랭글러를 매우 정교하게 표현한 제품인데 정식 라이센스를 받고 만든 제품은 아니에요. 이 차량은 누가 봐도 랭글러지만 마시간이란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매시건으로 발음하는데 이 차량을 만든 중국과 아시아에선 마시간으로 발음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마시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 차량은 국내에선 트라이얼 장르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트라이얼 차량들과 달리 성능보다는 리얼리티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RC카의 바디는 충격에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페트병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트라이얼 차량들은 보통 산이나 암벽 등지에서 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복되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도 많기 때문에 페트병과 같은 폴리 소재를 선호하죠. 하지만 폴리바디는 소재의 한계 때문에 실제 모델의 느낌을 완벽하게 연출하기 어렵습니다. 마시간은 바디의 소재로 레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모델의 느낌을 완벽하게 재현했죠. 이 정도면 전시 목적의 스케일 제품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네요. 자, 마시간 바디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볼트 4개만 풀어주면 실제 모델처럼 오픈카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레진 바디는 이러한 장점 말고도 폴리 바디에 비해 도색이 수월하기 때문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컬러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레진이라는 소재는 충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보통의 트라이얼 차량들처럼 마음 놓고 산을 타거나 아찔한 암벽을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 그런 주행은 어려워요. 차량 성능은 충분하지만 정복되거나 구르면 멋진 바디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파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바디의 리얼리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어서인지 배터리를 넣을 공간조차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이즈의 배터리나 3셀 배터리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이 차량은 특별한 개조를 하지 않는 이상 쇼티 사이즈의 2셀 배터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량의 성능도 확인할 겸 어느 정도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실제 주행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Sometimes like all you want to do is run. Hear me out, hear me out. It's all the things you never show. There are the things I want to know. Secrets in your heart so slow. But if you don't wanna tell me now, I guess I'll never know. Losing almost all my energy. 성취감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장르는 이렇게 실제 차량의 느낌을 재현하는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장르였어요. 물론 이 차량도 튜닝을 통해 얼마든지 기본 성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지만 바디의 내구성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차량은 가급적 순정 상태로 실제 모델의 리얼리티를 재현하는 정도로 즐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시간의 최대 속력도 확인해 볼게요. 최대 속력은 타사의 비슷한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느린 속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트의 스펙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기어 비율을 토크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장르는 최대 속력이 중요한 장르는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시 제품 리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량의 바디는 충분히 살펴보았으니 지금부턴 차량 내부를 살펴볼게요. 이 차량은 바디와 차량 본체를 분리하려면 8개의 볼트를 풀어야 합니다. 또한 이 차량은 전자변속기와 수신기가 바디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보닛을 열고 모터선과 수신기선을 분리해줘야 본체와 바디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구조의 차량보다 복잡하고 번거롭긴 하지만 마시가는 배터리를 장착하기 위해 바디와 본체를 분리할 필요가 없는 구조라 딱히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자, 바디를 걷어내면 비교적 초라해 보이는 차량 본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피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파트가 바디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트라이얼 차량 구성으로 구현되어 있고요. 필요한 파트들은 모두 메탈 파트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프레임도 제법 뛰어난 품질의 메탈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이 발생하는 메탈 파트들의 품질도 고가의 제품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요. 또한 일부 저가형 제품들은 각종 링크 파트들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라카비 제품들은 이런 데서 비용을 절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촉의 품질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일 촉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냥 스프링 촉으로 봐도 될 만큼 촉이 오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가장 먼저 촉을 바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어박스의 내부 기어들도 확인해 볼게요. 분해하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내부 기어들도 제법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정교하게 제작된 메탈 기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만 윤활액이 거의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 출력이면 그냥 둬도 큰 문제 없겠지만 나중에 기어박스를 열어볼 일이 있다면 그리스라도 도포해주는 게 좋아요. 분해한 김에 메인 모터와 결합된 기어박스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스퍼 기어를 제외하고 모두 품질 좋은 메탈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구성이면 대기업 제품들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디퍼렌셜 파트도 확인했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들에선 단점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풀 베어링은 기본이고요. 디퍼렌셜 파트와 결합되는 드라이브 샤프트들도 모두 두껍고 견고한 메탈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구성이면 이 차량을 구매해서 튜닝을 위한 분해가 아니라면 고장이나 파손으로 열어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차량을 구성하는 전자 파트와 휠 타이어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자 파트는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TR로 출시하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이 정도의 스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메인 모터는 이 사이즈에 흔하게 사용하는 35톤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전자 변속기는 하비윙사의 1040 제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서버 모터는 같은 사이즈의 다른 RTR 제품들과 비슷한 수준의 제품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순정 상태를 벗어나 차량이 더 무거워진다면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죠. 라카비 조종기는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수신거리도 제법 괜찮은 편인데 딱 하나 최대 속력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점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 차량은 최대 속력이라고 해봐야 6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휠 타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어는 유명 회사의 제품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제품이 장착되어 있는데 모조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과 품질을 갖추고 있어요. 특히 그립력이 좋은 편이라 오프로드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 장르의 RTR 제품들은 휠과 타이어를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이 차량은 휠과 타이어를 분리할 수 있는 비드락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얼마든지 튜닝도 가능하고 교체 작업이나 관리도 한결 수월하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사실 작년에 출시한 제품이에요. 출시하자마자 전세계 RC인들은 물론 해외 유튜버들의 리뷰 영상에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제품이죠. 저도 손꼽아 기다린 제품인데 국내 수입사의 사정으로 입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서야 다루게 되었네요. 참고로 라카비 제품들은 개인이 직구로 구입하는 것보다 국내 수입사에서 구매하는 게 저렴합니다. 자, 오늘 소개한 차량은 입문이나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RTR로 이루어져 있고 가성비는 물론 품질과 디테일도 매우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만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일반적인 트라이얼 차량들과 함께 어울려 즐기기 어렵다는 점과
바디의 구조 때문에 비교적 튜닝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차량은 순정 상태로 내가 직접 탑승했다고 생각하고 실제 모델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가볍게 즐기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